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9-2의 사면 모멘트법을 할 건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은 뭐 2경간이나 3경간 연속 구조를 해석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를 또 외워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식은 딱 여기에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다른 단원과 연계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1번 다음 부정정보에서 B점에 이렇게 치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얘가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렇게 있을 때 발생된 치마량이 1cm래요. 뭐 별도 얘기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나 봐요. 1cm가. 이때 B 지점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사면 모멘트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다가 내가 사면 모멘트법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면 모멘트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얘가 지금 일단 2경간 연속 구조고요. 경간이 1개, 2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지점 치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100% 사면 모멘트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면 모멘트법을 쓰려면은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뭐 제가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뭐 굉장히 막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렇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봐봐. 내가 이렇게 연속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왼쪽 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쓰는데 얘는 내가 2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모멘트를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 부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왼쪽 부제의 길이랑 단면이차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이제 I분의 L 형태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I분의 L 형태로 넣으면 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단면이차 모멘트랑 길이가 있으면은 I분의 L 형태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은 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이제 뭐가 오냐면은 외력에 의한 처짐각이 들어가고요. 지점 치마에 의한 처짐각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력에 의한 처짐각은 마이너스 6이가 붙고 지점 치마에 의한 처짐각은 6이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외웠다라고 치고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씁니다. 봐봐, 내 지목에서 여기가 왼쪽 점, 가운데 점, 여기 오른쪽 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그대로 쓰는 거야. 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C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은 내가 이제 모멘트의 2배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공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I분의 L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내가 I분의 L을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여기 지점 치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를 써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씁니다. 나머지는 대입을 할 건데 볼게요. 여기서 내가 MA랑 MC가 없죠. 왜 없을까? 왜냐면은 여기는 내가 힌지고 여기는 롤러기 때문에 모멘트 발력이 없습니다. 여기 모멘트가 없어. 이 점에. 그래서 모멘트가 없으니까 얘는 날라갔고요. 그럼 내가 이제 얘만 이렇게 남아있고, 내가 이제 왼쪽에 I분의 L, 오른쪽에 I분의 L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요거에 대해서 I분의 L을 쓸 건데, I는 일단 미지수로 놓고요. L은 얼마입니까? 여기 4m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I분의 L을 쓸 건데, 여기도 이제 4m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우변 여기 6, 2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지점 치마에 의한 처짐각이라고 했거든요. 처짐각.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얘가 지금 이 점만 1cm가 내려갔어. 그럼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베타 L이랑 베타 R은 뭐냐면은, 얘가 베타 L이고, 얘가 베타 R이 됩니다. 베타 L, 베타 R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호도법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럼 내가 4m 곱하기 베타 L을 하면 1cm가 나오겠죠. 4m 곱하기 베타 L을 하면은 1cm가 나오거든요. 그럼 베타 L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내 4m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베타 L이 이제 4m분의 1cm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려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여기 세타를 고려할 건데, 그냥 가로분의 세로 하면 됩니다. 가로분의 세로. 가로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4m잖아요. 그렇죠? 세로가 1cm죠. 그래서 4분의 1cm 되고, 여기도 내가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하면 돼. 4m분의 1cm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이면은 얘네들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항상 플러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네들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정리만 하면 돼. 문제에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 M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식 자체를 내가 이제 MB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대입을 하면 돼. 여기 이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은 답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식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외우기만 하면은 됐고요. 몇 개 더 해봅시다.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이경간 연속보가 있고요. 그럼 일단 벌써 이 그림 나오면은 이경간 연속보, 3경간 연속보 나오면은 3연 모멘트법인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B점이 5cm 아래로 침하하고 C점이 2cm 위로 상승을 했대요. 그럼 G점 침하 발생하면은 얘는 그냥 100% 3연 모멘트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썰 준비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일단 식부터 씁시다. 여기가 왼쪽,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왼쪽 모멘트, 그 다음에 오른쪽 모멘트, 가운데 모멘트의 2배.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경간의 I분의 L, 오른쪽 경간에 I분의 L,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지금 지점 치마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6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고려해주면 되겠죠? 채워 넣어볼게요. MA랑 MC는 0이죠. 이러니까 얘가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야. 힌즈 롤러니까 여기 모멘트가 없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6, 2가 있고 요걸 처리를 합시다. 이게 베타 L을 써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로분의 세로 하면 돼. 여기가 베타 L인데 가로분의 세로 합니다. 그럼 L분의 5cm잖아요. 그쵸?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가운데 점이 밑으로 내려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가로분의 세로 할 건데 가로가 L이잖아요. 그쵸? 세로는 5 더하기 2니까 7cm잖아요. 그쵸?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형상이니까 플러스입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문제에서 M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할만하고요. 봅니다. 굉장히 좀 더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3경간 연속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점이 5cm가 아래로 침하가 발생을 했고 C가 위로 3cm 상승을 했어요. 이때 B점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100% 3연 모멘트법이지. 3경간 연속보에다가 지점 침하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왼쪽 점, 가운데 점, 오른쪽 하게 되면은 하나밖에, 여기 세 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3연 모멘트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3연 모멘트법을 쓴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럼 MA가 왼쪽에 있고요. MC가 오른쪽에 있고 MB가 가운데 있으니까 2배 하고 또 I분의 L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지점 치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대입을 한번 해볼게. MA는 0이죠. 여기는 힌즈니까 얘가 없습니다. MC도 0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B점이랑 C점은 지금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살아있어. 얘가 있고요. 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I분의 L을 할 건데 여기가 지금 I가 있나? 뭐 I는 똑같은가 봐. 그래서 I분의 L 할 때 I분의 6m가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I분의 L 할 때 여기도 6m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I분의 L 할 때 6m가 더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6이가 있고 얘는 가로분의 세로 하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가로분의 세로니까 6m분의 5cm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가로분의 세로인데 6m분의 5cm 더하기 3cm 이렇게 하면 8cm 되겠죠. 얘네들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B점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형상이잖아. 이 형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플러스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요. 요거 이제 정리할 때 여기 양변에다가 I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없어지겠지? 좌변에. 그리고 여기 I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뭐 A식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는 이 상태로 바로 풀 수가 없죠.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니까 바로 못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B가 왼쪽에 있고요.
C가 가운데 있으니까 2배 있고 D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 구간에 대해서 I분의 L, 이 구간에 대해서 I분의 L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점 침범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MD가 0이 되겠죠. 얘가 여기는 롤러 지점이니까 발력이 없습니다. 모멘트 발력이. 그래서 얘가 없어졌고 얘는 살아있고 얘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I분의 L 할 때 6, 여기도 I분의 L 할 때 6이니까 여기다 6 넣고 6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됐죠. 또 여기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6, 2가 있고요. 가로분의 세로 할 건데 얘가 지금 가로분의 세로인데 6m분의 5 더하기 3이니까 6m분의 8cm 할 건데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가운데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로분의 세로인데 6m분의 3cm인데 올라가는 형상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양변에다 i를 이렇게 곱하고요. i를 곱하고 얘를 쭉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이 나오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계산기에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계산기가 있으면은 얘 대입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계산기 성능이 좀 안 좋다 그럼 풀어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에서 지금 B점의 흉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MC는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MC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을 내가 소거해줘야 되니까 숫자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4배를 합니다. 4배를. 이걸 4배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식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대로 써. 그럼 이제 MC가 이제 앞에 개수가 맞춰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딱 빼게 되면은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나머지는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해보고. 복잡하지 않아. 4번. 여기는 이제 하중이 들어가요. 또 천천히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은 연속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경간 연속보입니다. 이때 B점과 C점에 지간 중앙에 지금 10톤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B점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경간 연속보면은 일단 3면 모멘트법을 쓸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면 모멘트법인지 어디 이제 또 확신할 수가 있냐면은 이 모멘트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경간이나 3경간 연속 구조에서 지점 치마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멘트가 들어가면은 그냥 3면 모멘트법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 풀면은 나오는 게 모멘트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해. 여기 A점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 모멘트 있고 가운데 모멘트의 2배하고 오른쪽 모멘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I분의 L, 이거에 대해서 I분의 L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지점 치마만 있었으니까 플러스 6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얘는 내가 외력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둘 다 있으면 둘 다 따로따로 해주면 돼. 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 얘랑 얘는 0이죠. 굉장히 파워풀하지 방법 자체가. 여기 힌지 롤러니까 발력 모멘트가 없어. 그쵸?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살아있고요. 살아있고 이거에 대해서 I분의 L, 이거에 대해서 I분의 L인데 L이 8m니까 여기랑 여기에 8m 이렇게 들어가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 L, 세타 R이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이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봅니다. A, B를.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딱 봐요. 이 상태에서 B점이 여기잖아요. 그쵸? 이거의 왼쪽, 여기서 발생한 게 세타 L이 되는 거고, 레프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발생하는 게 세타 R, 세타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세타 라이트가.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없죠. 하중이 없으니까 세타 레프트는 없고, 라이트를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단순보가 이렇게, 단순보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보라고. 단순보 지간 중앙에 집중하기 작용할 때, 여기 처짐각 공식이 얼마입니까? 16 2i분의 PL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16 2i분의 P가 여기 들어가고 L의 제곱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어떻게 판정하면 되냐면은 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한 하중에 대해서 발생한 처짐 각도가 그냥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 자체가 그냥 플러스입니다. 이 방향 자체가. 그렇게 외우면 돼요. 됐고. 여기 있어. 연직 방향에 의해 발생하는 변이가 플러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MB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내가 MB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 두드려봐. 이렇게 있고. 5번 복잡해 보이죠? 근데 뭐 간단합니다. 어차피 이만큼 대칭이니까.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푸냐면은 3경간 연속 구조인데 모멘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3연 모멘트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A점, B점, C점 있잖아. 그러니까 A점이 왼쪽, C점이 오른쪽, B점이 가운데니까 2배 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I분의 L, 이 구간에 대해서 I분의 L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넣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내가 지금 지점 C만 없고 하중밖에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 2에다가 하중에 의한 처짐각 이렇게 고려하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MA는 0이죠? 얘는 없어. MB랑 MC는 있습니다. 중앙이니까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I분의 L 할 건데 어차피 L은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다 똑같이 L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I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I도 다 똑같겠죠. 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가 있고 여긴 내가 이제 하중에 의한 처짐각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요만큼 단순보로 보고요. 요만큼 단순보로 본 다음에 내가 B가 가운데고 얘를 기준으로 세타 레프트, 세타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그럼 내가 단순보 전체의 등분포 하중이 있을 때 여기 처짐각 공식은 24 2i분의 W의 3승이 있습니다. 얘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한 이 방향 자체가 그냥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4 2i분의 W의 3승 얘도 중력 방향이니까 얘도 똑같이 24 2i분의 W의 3승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요.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하고요. i가 이제 여기로 가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l도 나눠. 양변에다가 l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뚝딱뚝딱 정리를 해봐.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얘는 바로 못 풀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B점이 왼쪽, C점이 가운데니까 2배, D점이 오른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없죠.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까? 얘랑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C점이 가운데였으니까 아까 가운데가 여기 봐봐. B점이 가운데일 때 여기 앞에 4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C점이 가운데니까 C 앞에 4배가 있고 그 다음에 D는 여기 롤러 지점이니까 여기는 없고 그 다음 B는 여기 끝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하중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되는 학생들은 정리 한번 해봐. 당연히 똑같겠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리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서 개수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문제에서 이 식과 이 식만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기가 성능이 좋으면 풀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안 풀어준다. 정리를 해줘야 되지. 내가 지금 MB를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 MC 앞에 숫자 1이 있고요. 여기 MC 앞에 숫자가 4가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내가 4배를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이제 MC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내가 이제 MB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됐고. 6번. 이 문제는 원래는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정말 쉽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제일 쉬워. 보게 되면은 연속보가 있습니다. 이경한 연속보가 있고요. 3연 모멘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B점의 모멘트가 마이너스 92.8이다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주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방식을 통해서 계산했더니 B점의 모멘트가 마이너스 92.8이 나왔다. 이때 B점의 수직 발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3연 모멘트법의 플러스 부호는 그냥 내력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봤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B점의 모멘트가 마이너스 92.8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B점이니까 여기 B점 모멘트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얘네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얘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이 내력 모멘트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플러스면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92.8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이쪽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92.8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멘트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92.8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92.8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RB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여기 하중 때문에 발생하는 RB1을 구하고요. 여기 하중에서 발생하는 RB2를 구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얘 R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AB를 봅니다. AB. 여기서 내가 얘를 구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페어 맞는 식을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안 궁금하니까 A를 기준으로 잡으면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하는 거고, RB1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고요.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는 4 더하기 8이니까 1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60 곱하기 4가 이렇게 있고, 얘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92.8이 있어요.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RB1이 15분의 416 나오나 봐. 얘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봅니다. 여기서 내가 또 얘를 구해줘야 돼. 어딜 기준점으로 하면 됩니까? C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뭐 있겠지. 안 궁금하지. C 기준 잡으면 무시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RB2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92.8 있고, 여기 사각 등분파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변환해 줘야 되니까 12 곱하기 4톤 퍼 미터. 얘가 사각 등분파 하중의 면적이고 집중 하중으로 변환이 됐고요.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모멘트 파의 길이가 12m의 절반이니까 2분의 12m 해가지고 풀게 되면은 RB2가 15분의 476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이제 RB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얘를 안 주고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다. 이 정도 문제 풀면은 그냥 7급 합격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얘를 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사면 모멘트법에서 부호가 이 내력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과 같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